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됐을 초기 유동규의 변호인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유동규의 초기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히며 가짜 변호인들이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가짜 변호인들이다라고 분개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변호사였다.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다. 유동규 몰랐다. 그제 김용 재판, 검찰이 유동규 측 변호사가 김의겸 의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변론이 아닌 감시 역할로 변호사를 붙여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몰랐다. 가짜 변호사가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 박쥐 나는 신이다라 언급하며 이재명과 주변 인사들 사이비 교주와 신도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심지어 금요일에는 구치소까지 가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 질문이 나왔을 때 김의겸 의원의 취지는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만 당시 검찰 측이 오히려 그 변호인 등등이 누군가가 변호인을 통해서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건 아니냐라고 받아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유동규 변호인들의 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검찰이 통화한 것을 보니 김의겸 의원이 그 유동규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 변호인이 유동규 씨가 선임한 적이 없는 변호인인데 선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굉장히 의아하겠죠? 그러니까 저 변호인들의 접견을 유동규 씨가 거부한 겁니다. 아, 검찰이 막는 게 아니라? 유동규 씨가 만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지금 변호인의 접견을 유동규 씨랑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변호를 못하게 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씨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변호사에 대해서 가짜 변호사다라고 분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유동규 씨는 선임한 적도 없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랑 통화도 했고. 그럼 그 변호사는 누가 선임한 겁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낸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그 정치적 운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말하자면 첩자 같은 변호인을 보내서 유동규가 혹시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까, 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감시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아니라면 김의겸 의원이 어떻게 저 상황을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겠습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뭐 정진상, 김용, 이화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은 부분 법률 지원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현균택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말해지기로는 성남에 공천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전개에 다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현근택 변호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추측입니다만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한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오로지 이화영 부지사 편에서 변호해 줄까? 마찬가지의 어떤 추측이 가능한 게 유동규 씨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도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까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민주당에서 변호인을 붙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가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박승배 변호사님, 물론 이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느꼈던 거고 네.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선의로 도와주려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변호사가 변호 말고 감시도 합니까? 변호 바로 감시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변호사가 변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하는 사례들 있어 왔고 오. 예를 들어 수감된 이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만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잠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녹음 기능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만날 때도 10분 시간 제한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때는 시간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자주 접견하고자 하다 보니 사실은 변론 목적은 전혀 없이 접견만 담당하는 변호사도 생겨났고 이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가 제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접견을 하였다. 제가 추정컨대는 누구도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은 피고인 본인과 가족 등인데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도 접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를 보호한다기보다 감시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접견을 실행하고 관련 내용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긴 하죠. 그런데 이 사안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지했다고 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니까 왜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김용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 측이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안을 활용한 것 아닌가 변호사를 보낸 거 아니냐? 라고 감시하려고. 검찰이 보고 있고 그렇군요.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백을 한 상태라 염탐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도 이 했고. 대목도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재판에서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변호사를 나는 모르는 변호사를 내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누군가 보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이 보내서 감시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과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입장까지 함께 박성배 변호사가 짚어줬습니다.